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앉은 키가 크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던데요. 제가 키는 171cm 정도로 큰 키고요. 지금 테이블이 너무 낮아서 저도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좀 불편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도 많이 늘고 있는데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슈 이스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을 둘러싼 갈등은 총소리 없는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제기한 연방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원고로 뛰어들고 18개 주가 동조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을 당한 펜실베니아 등 4개 주를 돕겠다고 20개 주가 붙었고 워싱턴 DC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괌 등도 돕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는 가담하지 않거나 아직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중에서 43개 주, 즉 86%가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맞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 반트럼프 소송 가담 비율은 19대 24인데 남북전쟁 당시 북부주 대 남부주 비율이 23대 1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쟁의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진 셈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6개 주, 즉 유타,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텍사스와 동일한 원고 자격으로 재판에 임합니다. 나머지 12개 주는 라틴어로 아미쿠스 쿠리아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부에는 아미쿠스 쿠리아리 제도가 없어 적당한 번역이 힘든데 원고가 아닌 제3자지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재판 당사자 중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법정에 자발적으로 소견을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 측은 펜실베니아 등 4개 주뿐이고 나머지 20개 주가 아미쿠스 쿠리아리로 참여합니다. 벌판의 전투로 따지자면 보병 전투가 7대 4, 포병과 기병 전투가 12대 20으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로 나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지는 21세기 남북전쟁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주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들입니다. 각 주의 법무부 장관은 공안 관련 형법을 수십 년씩 다뤄온 베테랑들입니다. 이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정치적 입지를 다져와 사실상 주정부의 2인자 자리에 오른 인물들로 모두 잠재적인 주지사와 대통령 후보군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맞붙는 소송이기에 전쟁보다 더 흥미진진한 공방이 오갈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살아남거나 주목받는 장관은 곧바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돼 밝은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실한 원고는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부정으로부터 미국을 구할 기회를 지니게 됐다. 78%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훨씬 이전인 9월 달에 이번 선거는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언에 가까운 말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에이미 베러 지명자로 채우면서 민주당 사람이 보낸 수백만 표의 사기투표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9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훨씬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9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승리를 판결한다면 승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 이 중 적게는 5명, 많게는 6명이 보수파, 서너 명이 진보파로 분류됩니다. 보수파 대법관이 모두 트럼프 편을 든다면 이 싸움은 트럼프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트럼프 진영이 바라는 해피엔딩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 쪽도 많습니다. 법관은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파가 압도적이었죠. 일부 언론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조차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기도 합니다.
진보 쪽 대법관이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선거의 온전함을 위해 혹은 국가의 안전성과 영속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정치적인 고려 탓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방대법원이 흠결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바이든 진영 또한 강자가 아닙니다. 각자 무치, 뿔이 있으면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슴처럼 뿔이 있는 짐승이 호랑이 같은 강한 이를 갖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을 타고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로 참여하듯 바이든 후보가 피고로 설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싸움이지만 전사로 나설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서 저는 남북전쟁을 언급했는데요. 이 남북전쟁도 사실은 1860년 11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에 촉발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고 사실상 기름심지에 불을 당긴 것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미국은 원래 민주당과 휘그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보수, 휘그당이 진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휘그당 내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급진파가 탈당해 공화당을 형성했습니다. 1860년 대선에서 민주당, 휘그당, 공화당, 그리고 몇 개의 소수 정파가 분열돼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링컨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40%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얻었던 소수파였습니다. 링컨은 어쩌면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남부 지역은 링컨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연방 탈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60년 11월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달 만에 조지아, 플로리다, 엘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탈퇴하고 1861년 2월 22일 제퍼슨 데이비스가 남부 연합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링컨이 취임한 3월 4일보다 오히려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첫 전투가 시작되고 4년간 미국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미국이 재건 시대를 거치고 40년이 더 흘러 20세기로 넘어와서야 비로소 국력을 회복하고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선으로 인한 갈등이 미국 사회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적도 있으며 누가 보더라도 위기 상황인데도 당선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조 바이든은 소송에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논평 정도는 낼 법도 한데 도무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존경한다는 링컨이 오히려 전쟁을 불사한 파이터였습니다. 바이든은 대신 유튜브 등 대형 IT 기업을 내세워 대리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동영상 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통해 이들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준 액수만 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외에 묻어둔 유보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도록 사실상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IT 기업들이 왜 반트럼프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가 대형 IT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친기업 횡보에 앞장선 반면 이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맞서 규제를 가해왔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형 IT 기업은 민주당 후보의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기업 보호 조항입니다. IT 기업이 정치권의 로비에 기업의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트럼프는 이 조항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등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와 19개 주가 연합해 24개 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 전면전에 들어간 날 왜 하필 이날을 기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튜브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바이든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싸움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령 그가 최종 당선자가 되더라도
이 갈등과 감정의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소속 원고로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쩌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지은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스스로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스스로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되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